HLB가 1.4% 상승하며 3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저항력이 강한 구간을 돌파하려다 보니 길쭉한 윗꼬리를 보여주었으며 다음 날에도 조정을 보여주었지만 오늘은 재반등의 의지를 보여주는 양봉을 뽑아주었습니다. 저항 앞에서 윗꼬리는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해가며 37,500원 구간을 돌파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한 차례 윗꼬리를 남기며 매물을 소화했기 때문에 직전 돌파 시도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37,500원을 넘어서면 47,000원 구간에도 저항이 있지만 저항력이 소소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47,490원 부근에는 제법 강한 저항력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당일 특급 호재를 동반하지 않는다면 한 번에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요 저항 구간에서는 일부 비중을 익절했다가 조정 시 재매수하거나 시황이 긍정적인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것도 현명한 대응 방안이 될 것입니다. 금일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0.8%대의 상승을 기록했지만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몇 배나 더 많은 기현상을 낳았습니다. 코스피는 0.87% 상승했음에도 하락 종목이 3배나 더 많았으며 코스닥은 0.88% 상승했지만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4배나 더 많이 나오며 특정 섹터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일 코스피는 철강과 화학 섹터가 상승을 주도하였으며 제약바이오가 포함된 의약품 섹터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순환매가 찾아오면 쉽게 꺼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꾸준히 섹터 상위권에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그룹주가 초강세를 보이며 전기전자 섹터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상위권에서 크게 밀려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매도 우위 관망을 하였으며 개인의 매도를 외국인이 받아간 모습입니다. 반면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도를 하였으며 개인이 물량을 받아주었습니다. 외국인은 현물시장은 물론이고 선물시장에서도 4,200 계약을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의 투심을 자극하였습니다. 종종 언급했다시피 출량파는 전체 주식 투자 비중에서 HLB 보유 비율을 30%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비중은 시기별 주도주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으며 출량파 회원들께도 비슷한 투자 전략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을 주도하였으며 최근에는 2차전지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에코프로는 24.7% 상승하였으며 에코프로비엠은 13.5% 상승하며 2차전지가 여전히 핫한 테마이자 주도 섹터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출량파 멤버십 또한 지난주에는 로보티즈를 최종 익절하였는데 총 4차례 진입하여 4개월 만에 95% 수익으로 마감하였으며 최근에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을 포함하여 2차전지 주요 종목들도 적지 않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주 강조드렸듯이 HLB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면 지금이라도 출량파가 제시하는 주요 변곡점에서 일부 익절을 하고 저점에서 재매수하거나 혹은 다양한 종목에 분산 투자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출량파가 매일 장전에 공개적으로 추천하는 종목의 매매 타점을 검증하는 영상을 선보였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량파 목표가는 단 한 번도 그대로 넘어서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처럼 놀라울 만큼 정교한 출량파의 매매 타점은 공개 추천 종목보다 VIP 추천 종목이 훨씬 더 정교하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나 매매 타점에 어려움이 있다면 출량파와 함께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건이 안 되신다면 무료로 추천하는 공개 추천 종목을 활용해서 다양한 종목의 주요 변곡점에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출량파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추천 종목의 매매일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작성하여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투명하게 추천 성과를 검증받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주에 14년 만에 최악의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4.33% 상승하며 초대형주로는 특급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주가는 호재와 악재에 역반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호재와 악재가 늘 주가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HLB의 5월 NDA 신청이 현실화된다면 누가 봐도 대형 호재이자 특급 재료가 되겠지만 세력이 예상한 일정에 맞춰 상승의 드라이브를 걸지는 100% 장담할 수만은 없습니다. 물론 5월 NDA 신청이라는 재료는 상방 세력의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출량파 또한 세력이 상승에 베팅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암학회에서 아스코로 이어지는 항암학회 일정들은 5월 NDA 신청을 앞둔 HLB에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만 HLB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개미를 털어내지 않고 급상승을 시킨다는 것은 상방 세력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될 것입니다. 지난 4년간 보여준 HLB의 행적을 반추해보면 특급 호재를 앞두고 개미를 의도적으로 털어내려는 시도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시도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기우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100%가 없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에 대비하려는 자세가 늘 필요할 것입니다. 금일 HLB 수급은 기관이 37,000주를 순매도하였고 외국인은 11만 천주를 순매수하였으며 개인은 6만 5천 주를 순매도하였습니다. 최근 1개월 수급을 합산하면 기관은 16만 주를 순매도하였고 외국인은 6만 8천 주를 순매도하였으며 반면 개인은 20만 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금일 거래 금액에서 차지한 공매도 비중은 8.65%로 2거래일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대차잔고는 4,449억 원으로 최근 잔고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4월 6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376만 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의 HLB를 총평하자면 주요 저항 구간을 돌파 시도하며 생긴 지난 2거래일간의 음봉 조정 이후 나온 양봉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주봉으로 보면 추세를 형성하며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독자 목표가 분석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저런 불필요한 미사여구 없이 가급적 중요한 포인트만 요약해서 짧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진과 액세스바이오의 목표가를 문의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해당 종목의 단기 목표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웅진은 단기적으로 1724원의 저항이 있으며 이를 넘어서기만 한다면 2185원까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위로는 2417원의 제법 강한 저항력이 자리하고 있으니 참고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간헐적으로 거래량을 동반하며 급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해당 구간까지 상승하기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에게는 적합한 종목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바이오는 11,570원의 제법 강한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는 단기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13,050원과 14,200원도 저항력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관련 종목들은 코로나 특수로 벌어놓은 현금으로 M&A를 하거나 주주환원 정책을 시도할 때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니 그때를 잘 공략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댓글로 보유하신 종목이나 관심 있는 종목을 남겨주시면 좋아요가 많은 순으로 매일 한두 종목을 선별해서 간단한 분석과 함께 목표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량파가 제시하는 목표가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영상을 필히 시청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굉장히 놀라울 만큼 정교한 출량파의 매도 타점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